정준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네. 그동안 1년 동안 다들 네. 너무 고생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저희 사무실도, 이제 계속 한 네. 거의 1년 이상 네네. 재택근무 하다가, 이번 주부터 네. 저희 맨하탄 사무실은 다 직원들 복귀를 아하.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바쁘게 또 움직이시겠네요. 네, 네. 이제 뭐, 네네.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음, 큰 하나 맡으신 걸로 제가 음.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저희가, 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네네. 네, 안타깝게 돌아가신 흑인, 네. 예, 미네소타인가요? 조지 네. 플로이드, 이제 인권, 네. 상해 소송을 맡으신 네. 되게 유명하신 흑인 변호사님 중에 벤 크럼프라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네. 벤 크럼프라고 요즘 경찰관에 이게 억울하게 이제 네. 죽음을 당하시는 흑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분들을 변호를 하시는 네. 벤 크럼프라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네. 벤 크럼프 변호사님이랑 저희 나폴리 시콜릭, 제가 속해 있는 네. 로펌이랑, 제휴를 해서 네네. 같이 이제 사건을 앞으로 뭐 네. 인권이나 네. 그런 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네. 사건들을 많이 수임을 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아. 같고요.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뭐 진행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네. 특히 이제 환경 오염 사건들이 네. 굉장히 큽니다. 네네. 네.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네. 정부 방치 하에 이런 납성분이나 네. 예, 뭐 식수가 오염이 돼서 네.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주민들이 주에서 전에는 굉장히 플린트를 지나가는 큰 강이 있었는데 네. 강에서 이제 식수를 어허. 빼오다가 네. 식수 소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좀 저렴한 네. 곳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새로 옮긴 식수 원산지가 굉장히 오염이 됐어요. 네. 특히 납성분이 굉장히 오염이 된 식수 소스에서 이제 네. 식순환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뭐 네. 수십 년간.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네. 좀 이렇게 좀 저소득, 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변호를 해서 네. 저희가 주 정부를 음. 상대로 미시간 주죠. 네. 미시간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큰 승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요? 이제 네. 굉장히 몇 억불 이제 네. 승소를 한 케이스인데요. 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아세요? 환경 오염에 관한 네네네. 무슨 빛이죠? 무슨 뭐였죠? 줄리아 로버츠가 네. 나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일인데 네. 캘리포니아에 거기 캘리포니아 주의 뉴욕시와 똑같은 콘 에디슨이랑 네. 똑같은 네네. 그런 전력 회사가 있었어요. 네. PSNG라고 네네. 그 전력 회사가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전력 회사가 땅을 오염을 시킨 거예요. 네. 환경을 오염을 시켜갖고 그로 인해서 계속 암 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 네. 캘리포니아 좀 이렇게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는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지역인데 네.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암 환자가 발생하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변호사는 아닌데 그 이게 실화입니다. 네네. 이제 그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그 사무장, 이제 네. 그 패럴리글이었는데 네. 그 변호사 보조 역할직이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네. 사인을 받아서 그 변호사가 줄리아 로버츠가 속해 있는 그 로펌이 그 대기업 네. 그 PSNG 그 캘리포니아 그 전력 회사를 수를 해서 집단 소송이죠. 이거는 네.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 대기업이랑 그 전력 회사랑 싸워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몇 억 불의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낸 그런 네.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거가 좀 비슷합니다. 예. 영화 이름이 에린 브로코비치. 에런 브로크비치죠. 네. 예, 저도 봤는데 네네. 굉장히 그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네. 여러분 기회 되시면 네. 에런 브로크비치라고 네. 네, 일개 그러니까 뭐 거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랑 골리앗의 싸움이죠. 네. 네, 네. 그 일부 개인이 네. 개인들이 이제 그 대기업 이런 네. 어마어마한 거대 권력이랑 싸워서 네네. 피해 보상을 받고 굉장히 그 해피 엔딩이 그 아, 정의 네. 예, 정의를 살리는 그런 네네. 영화인데 저희가 요번에 그 벤 크럼프 변호사랑 네. 협력을 해서 네네. 내일 저희 저녁에 맨하탄 네. 시프리안이라는 그 식당 행사장이 있어요. 네네. 저희 사무실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 40가 근처에 있는 시프리아니에서 6시에 저희가 그 론칭 파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네. 뭐 인권이나 네. 이런 그 환경 오염에 네.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변호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6월 22일부터 아주 큰 소송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오피오이드라는 게 있죠. 네. 예, 오피오이드라는 게 그 마약 진통제입니다. 네네네. 예, 지난 몇 년간 그 마약 진통제를 남용을 해서 네.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끼친 케이스예요. 네. 미국에서 뭐 50만 명 이상 이 오피오이드 네. 중독이 돼서 이제 사망을 하고 이게 그 진통제인데 네. 일반 그 뭐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뭐 모트린이 아니라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인데 네. 이거를 잘못 드시면은 네. 이게 그냥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갖고 이제 이건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이제 약국에 가서 네네. 살 수 있는 진통제인데 마약 네. 진통제인데 이거를 드신 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의사가 처방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약의 이게 저거가 돼갖고 네. 이분들이 그 더 나쁜 마약으로 갈아타요. 내성이 생기는군요. 내성이 예. 생겨서 뭐 이렇게 더 독한 걸로. 더 독한 예. 거, 뭐 코케인, 헤로인, 뭐 예. 이런 걸로 이제 갈아타면서 거의 뭐 폐인이 됩니다. 아하. 폐인이 돼서 뭐 직장도 못 네. 다니고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이제 뭐 가족도 파탄이 나고 네. 거의 뭐 홈리스가 되고 아주 굉장히 그냥 아하. 막 그래갖고 이제 오버도스가 네. 이제 사망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그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관리하기 위해서 네. 시 정부,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을 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장이 없으니까 네. 그런 마약 진통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막 그 절도, 도난도 아하. 하고,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예, 폭행도 하고, 연결되는군요. 네. 홈리스가 되니까 이런 분들 이제 네. 굉장히 그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그 지방 정부 네. 미국 전역에 뭐 한 200 지방 정부를 저희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기업 제약회사들 네. 판매 유통 채널 그 뭐 큰 뭐 약국이 되겠죠. 네. CVS, 라이트 에이드, 뭐 월그린 네.
이런 그 대기업을 상대로 네. 저희가 나소 서프 카운티를 저희가 변호를 해서 네. 이런 대기업이랑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작년 3월 달에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1년 이상 네. 미루어지다가 6월 22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배심원 재판을 네. 들어가는데 이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네. 이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싸우는 상대가 네. 17개 대기업입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의 뭐 대부분 뭐 존슨 앤 존슨이니 네. 대기업 제약회사, 유통 판매 채널, 그 뭐 홀세일러들, 네. 이랑 이제 싸움을 벌리는데 이 오피오이드 사건으로 첫 번째 배심원 재판이 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뉴욕 그 검찰국장 그 라티시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들도 그 대기업을 지금 상대로 지금 싸움을 벌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라티시아 제임스 뉴욕 검찰국은 이런 그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그 네. 형사 재판이고요. 형사건이고 저희는 민사 소송입니다. 아. 그래갖고 저희가 라티시아 제임스랑도 지금 긴밀하게 이제 그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야, 이 17개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오늘 생활상담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이 재판을 지금 앞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6월 22일에. 예, 재판을 네. 몇 개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뚝딱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 제2의 네. 담배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전에 담배 소송으로 네. 그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네네. 몇 빌리온 달러의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네. 아마 저희도 뭐 조심스럽게 네.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조 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세계의 재판을 앞두고 계신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로펌이 하는 거죠. 네, 예, 네. 제가 속해 있는 로펌. 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그 또 승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저희가 오하이오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을 한번 네. 작년에 네. 재작년인가 이제 합의를 본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오피오이드 케이스인데 네, 네. 마약 진통제 사건인데 저희가 오하이오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네. 카운티를 저희가 변호를 해서 네. 이제 그 재판을 했는데 네. 재판 시작하기 배심원 다 뽑고 이제 재판하기 이제 날을 잡은 그날 새벽에 그 업체들이 이제 합의 제안이 들어와서 네. 거의 한 3억 불에 네. 3억 불에 합의를 본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재판을 네. 안 하고 네. 그냥 합의를 본 케이스인데 거의 한 3억 불의 합의를 네. 본 것 같아요. 네. 300 밀리언 달러에.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심원 재판을 못 했고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심원 재판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 재판하기 전에 네. 이제 모든 사고상의 케이스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 이제 배심원 다 뽑고 재판을 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네. 이제 배심원을 오전에 다 뽑고 이제 오후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점심 먹고 갔다 오니까 그 가해자 그 변호사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합의가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군요. 네. 소식 앞으로 좀 전해주세요. 네네. 네. 예. 재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와서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트에서 차를 빼고 가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후진하던 차가 있길래 서서 기다리셨대요. 충분히 앞에 공간도 있었고 후진하면서 후방 카메라를 볼 줄 알았는데 안 보고 그냥 와서 제 차를 박더라고요. 제가 클락션을 눌렀는데도 말입니다. 서로 내려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은 내가 후진하고 있었다라고 우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끝나나요? 차는 제 차가 더 피해가 큽니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차를 빼서 네. 이제 그 마트 파킹랏에서 나가시려고 이제 네네. 가고 계시는데 음. 어, 주차해 있던 차가 주차해 네.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후진을 하면서 이제 예. 다친 사고였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음. 우리가 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리가 후진을 하다가 네. 우리는 분명히 후진을 하지 않고 이제 네네네. 정지를 했든가 네.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후진한 건 아닌데 네. 그쪽에서 우리가 후진하고 했다는 건 이건 좀 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하여튼 네네. 그 상대방 차가 이제 파킹랏에서 빠져나오다가 이제 후진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추돌 네 사고가 그래요? 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50, 50이 아니라 네. 이거는 100% 네. 후진하는 자동차가 100% 과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후진하는 자동차가 100% 과실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다가 이제 후진하는 자동차 뒷 범퍼를 우리가 이제 네. 받쳤으면은 어 그거는 뭐 상당 아무리 우리가 뭐 후진을 음.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우리는 직진을 하는 차량이었고 네.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후진하는 차는 항상 뒤를 잘 보면서 후진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아무리 그쪽에서 우리가 뭐 저기 음. 아니다라고 이제 아규를 하고 주장을 해도 네. 우리가 뭐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이렇게 적반하장 네. 자기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기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되도록이면 그 주변에서 좀 목격자를 좀 확보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차는 그 측면, 그 사이드에 이제 그 데미지가 있고 상대방은 그 후면 그 뒷 범퍼에 데미지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좀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고 네. 예, 현장에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네네. 어떤 교통사고든지 현장에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야 돼요.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 차, 가해자 차, 상대방 그 데미지 난 부분을 좀 많이 좀 찍어 놓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 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으면 네. 그 상대방 쪽에서 그 이렇게 스트리트 네. 길 이름도 좀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스탑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네.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 뭐 이런 그 에러 그런 화살표가 있는지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좌회전을 하시다가 이제 그 앞에서 그냥 직진하는 차량이랑 사고가 나신 분들은 그 신호등을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네. 신호등에 그 화살표가 있는지 네. 화살표가 있으면 좌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일반적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보다 네. 좀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호등에 그 화살표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저희가 그 싸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거는 이제 뒤에서 후진하던 차에 받치셨으니까 그렇죠. 사고 나시면은 그 차를 좀 움직이지 마시고 네. 그거를 좀 화면에 캡처를 하세요. 네. 네,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어떻게 네. 사고가 났는지 네네. 네,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좀 목격자를 확보를 하셔서 네. 연락처를 받으셔서 네네. 이제 그 변호사가 컨택을 네. 해서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근데 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네네. 그거를 뭐 법정에서는 네. 증거물로 이제 인정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네. 그 자동차 블랙박스 전도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가능하시면 좀 여유가 생기시면 네. 여유가 있으시면 그 자동차 요즘은 그렇게 뭐 비싸지도 그렇죠. 않으니까요. 그런 네. 걸 하나 설치를 해 놓으시면 네. 특히 이렇게 뭐 서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네. 적반하장 이렇게 그렇죠. 자기 잘못이 없다. 네, 우리가 네. 오히려 가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바로 그 블랙박스 동영상 하나로 그냥 네, 잠재워 버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어 소통이 좀 네. 불편하시니까 이제 경찰이 와도 잘 설명도 그렇죠. 못 하시고 네. 또
경찰이 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아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 내가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네. 경우가 있죠. 자, 생활상담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차를 받치면 후진한 차가 거의 100% 예, 100% 100%잖아요. 과실입니다. 네. 네. 근데 후진을 할 때 분명히 차가 없어서 음. 안심하고 음. 후진을 했는데 음. 저쪽에 차가 갑자기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후진을 다 해서 네. 이제 그 맞췄는데 네. 이게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네. 우리는 우리는 후진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후진을 했으니까 이제 그 측면에 네. 데미지가 있겠죠. 네. 근데 상대방은 이제 저기 앞면에 네. 앞면에 데미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조금 싸워볼 만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후진을 다 맞춘 상태고 그렇죠. 측면이 예, 사고가 났어요. 측면에 예. 데미지가 네. 있고 상대방은 이제 그 앞쪽에 네. 그 앞범퍼에 데미지가 있으면은 네. 이제 그쪽이 굉장히 좀 그렇죠. 빠른 속도로 네네. 예, 왔다고 이제 싸워볼 수도 있고 아. 이것도 되도록이면 네. 저기 목격자를 좀 네네. 확보를 하셔서 그 네. 목격자가 이제 상대방이 가해자가 굉장히 그 파킹랏은 굉장히 그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조금 일반 도로보다도 더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사고가 네. 났다 그러면 싸워볼 만해요. 네. 저희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네. 이제 그 소방차랑 사고가 난 사건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우리는 분명히 그 소방차가 그 불도 안 켜고 네. 그 사이렌도 안 켜고 그냥 그 빨간불에 그냥 빨간불 무시하고 통과를 네네네. 해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아. 그 경찰한테는 그 경찰이 오니까 소방원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 자기네들 유리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들이 이제 주장한 게 우리는 분명히 사이렌도 켜고 불도 켜고 네. 응급 상황이 있어서 출동 중이었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의뢰인 분은 분명히 보셨는데 이제 안 켜고 이렇게 달려와서 사고가 네. 났다. 네. 응?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불리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차나 소방차, 쓰레기차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소방차나 앰뷸런스나 경찰차랑 사고가 났는데 네. 그들이 이제 사이렌을 켜고 이제 불을 켜고 킨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네. 피하셔야 돼요. 네. 그런 차들은 네. 응급 출동하는 차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건이 굉장히 좀 꼬였어요. 네. 어렵게 됐는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네. 목격자를 찾아냈어요. 아. 목격자를 찾아냈는데 그 목격자가 이제 반반인 거예요. 반반. 어떻게 이제 목격자가 이제 진술을 했냐면 그 목격자가 소방차가 불도 켜고 사이렌을 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스피드를 안 줄이고 그냥 그 교차로를 통과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사건을 살리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렇죠? 이런 응급 출동을 할 때도 네. 교차로에서는 네. 스피드를 줄여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아무리 뭐 사이렌을 켜고 뭐 불을 켰다 해도? 한들 예. 해도 경찰차도 마찬가지고 소방차도 마찬가지고 네. 교차로를 지날 때는 스피드를 줄여야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사람 주장은 불을 켜고 사이렌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넘어가니까.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했다. 그냥 예.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네네. 그걸로 저희가 이겼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목격자가 이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 목격자가 없었으면 네. 경찰 리포트 상에는 우리가 네. 잘못한 거예요. 아, 음. 네. 경찰 리포트 상에는 소방차가 교차로에 사고가 그렇죠. 났는데 불 켜고 사이렌 켜고 네. 사고가 났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뭐 그렇죠. 특히 뭐 재판을 가서 네. 배심원들 앞에서 이거를 그렇죠. 읽어주 경찰 리포트를 상대방이 읽으면요 네. 배심원들이 100% 소방차 손을 들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NYPD는 좀 모르겠어요. NYPD가 요새 좀 그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모르겠는데 네. 뉴욕 시민들이 소방관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네. 소방관들한테는 네. 소방관들은 거의 뭐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네. 하는 굉장히 그냥 그 슈퍼히어로 그 네. 영웅들이라고 특히 뭐 9.11 이후로는 소방관들은 거의 영웅이에요. 네. 영웅시하다시피 해서 소방관들이랑 싸우면 뭐 이렇게 거의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목격자 그 진술서 네. 예, 그게 케이스를 살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사이렌을 켜고 저기 불을 켜고 달려왔지만 교차로에서 스피드를 안 줄이고 그냥 네. 그냥 달려왔다. 네. 어? 네. 이게 과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걸로 이제 이겼는데 네. 그렇게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네. 네. 아,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있군요. 네. 저는 예전에 그 한 마트 같은 곳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서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왼쪽 범퍼가 찌그러지고. 후진을 하고 계셨는데 옆차 또 다른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네, 들어오다가 네. 입구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를 못 보셨는지 들이받은 거죠. 후진하고 있었는데. 많이 나온 상태였는데.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천천히 들어오셨으면 안 박았을 텐데 확 들어오셨으니까 박은 네, 거라서. 아이고, 네. 그래서 아저씨 이거 차 찌그러졌잖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굉장히 너그러운 말투로 괜찮아. 내 차는 괜찮으니까 아가씨 그냥 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내 차는 아닌데. 괜찮은데. 아니 그게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예, 후진하실 때 좀 이렇게 조심하시고 예. 이런 데 들어가실 때도 좀 속력을 줄이셔서 들어가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네. 났어요. 저도 네. 이게 뒤에서 이렇게 그 뒤에서 저기 파킹랏에서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저기 빼는데 차를 후진을 하는데 옆에 가던 네. 차량이랑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아 저도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네. 예, 그때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사고가 예. 한순간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삼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맨 앞에 있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사고를 내서 밀려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날은 좀 괜찮았는데 하루 자고 나니 목이 뻐근하고 속이 미식거린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은 했어요. 근데 병원을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치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차 보험 말고요.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삼중 추돌이 나셨는데 이제 맨 네. 앞에 계셨고 네. 이제 그 맨 마지막 차가 그 가운데 차량을 네. 바로 뒷차를 들이받아서 네. 그게 이제 밀려서 이제 사고가 네. 나셨군요. 네, 네. 근데 그 삼중 추돌은 네. 잘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네. 삼중 추돌이 났을 때는 네. 충격을 한 번 느꼈는지 두 번 느꼈는지 어허.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삼중 추돌이 나셨는데 그 맨 앞에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뒤에 차량이 두 개 있는 차량들은 충격을 한 번 느끼신 분들은 이번 사고와 같이 그 맨 마지막 차, 세 번째 차가 네. 가운데 차량, 바로 뒷 차량을 들이받아서 네. 바로 뒷 차량이 가운데 차량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차량이 마지막 차에 들이받쳐서 밀려서 앞차, 우리 차를 받은 게 이제 한 번 충격이 네. 거예요. 네네. 이게 한 번 충격이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가운데 차량은 저희가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선한 피해자예요. 네네. 그분은 뒤에서 그냥 받쳐서 밀려서 앞차를 음흠. 들이받는 차량은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충격을 2번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허. 이건 어떤 케이스냐 하면 우리도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중 추돌인데 우리가 맨 앞에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우리가 맨 앞에 있고 두 번째 차량이 먼저 들이받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이 우리 뒤를 들이받아요. 그러면 충격을 한 번 느끼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이 가운데 차량, 두 번째 차량, 우리 맨 뒤를 들이받아서 네. 그 차가 밀려서 우리 바로 뒤에 네. 우리를 처음에 이제 한번 들이받은 차량이 뒤에 차량에 받쳐서 밀려서 우리 차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충격을 2번 느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뒤에 차량 네. 두 차량을 저희가 다 책임을 묻고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이 질문 아주 잘 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제가 맡은 사건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이분도 이제 삼중 추돌을 당하셨는데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경찰 리포트 상에는 그 맨 마지막 차량이 두 번 차량을 들이받아서 밀려서 우리 차량을 네. 들이받았다고 이렇게 경찰 리포트에는 써 있어요. 네. 근데 그 이분들은 사고가 너무 크게 나셔갖고 예. 우리는 맨 앞 차량인데 네. 사고 나자마자 그냥 들것에 실려서 이제 응급실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뭐 질문도 안 하고 진술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 차량 운전자 2명한테만 진술을 받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경찰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경찰 리포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나는 충격을 2번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 말고 네네.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두 번째 차량을 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차량을 수를 안 했어요. 네. 2번 충격 받았다고 하셨는데. 2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리포트 상에는 네. 맨 마지막 차가 가운데 차량 두 번 차를 들이받아 갖고 네. 앞차를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고 이런 경찰 리포트만 보고 네. 이거는 두 번 차량을 수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차량 때문에 두 번 차가 밀려서 들이받은 거니까 세 번째 차량만 수를 한다고 해서 두 번째 차량을 빼놓고 세 번째 차량만 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옮겨 오셨는데 네. 천만다행이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서 뉴욕주는 교통사고는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네, 3년. 네. 뉴저지는 1년이 짧아요. 네. 2년인데 다행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서 저희가 바로 네. 두 번째 차량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이분들 아마 그쪽 계속 계셨으면은 네. 나중에 진짜 굉장히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두 번째 차량이 보험이 더 좋아요. 네. 이거를 빼놓고 네. 세 번째 차량만 수한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 과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의료 과실이 있듯이 변호사도 과실이 있거든요. 네. 예, 의료 과실 사고는 이제 medical malpractice라고 하고 네. 법률 변호사 과실은 legal malpractice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의뢰인이 분명히 나는 충격을 2번 느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차량을 소송을 안 하고 빼놓고 세 번째 차량만 소송하는 거는 이거는 legal malpractice를 범한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서 저희가 바로 즉시 네. 두 번째 차량을 소송을 해서 이제 한 사건에 이제 합쳤습니다. 네. 예, 합쳐서 이제 같이 이제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을 소송을 할 건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받치셨는데 뒤에 차량이 2개 있었으면은 네. 2개 있으면은
충격을 한 번 느끼셨는지 두 번 음. 느끼셨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고 이분 또 질문은 이제 사고가 음. 나셔서 이제 몸이 다치셔서 네, 치료를 네, 네.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뉴욕주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개인 건강보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법이에요. 네네. 그 뭐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시든 음. 아주 좋은 보험, 뭐 좋은 회사를 다니셔서 좋은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든 네. 아니면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든 교통사고가 나면은 개인 건강보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무조건 교통사고 치료는 그 자동차 보험을 쓰셔야 되니까요. 자동차 보험을 쓰시면은 1인당 5만 불까지 치료가 가능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아유 내 자동차 보험은 풀 커버가 아니고 네. 풀 커버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mprehensive collision이라고 하는데 네. 풀 커버가 아니고 그냥 liability 음. 보험만 내 사고가 났을 때 자차는 그 수리비가 안 나오는 네네. liability만 가입이 돼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거를 떠나서 liability든 풀 커버든 그거는 그 대물에 대한 그 보험 차이점이고요. 네. 사고가 나셔서 몸이 다치면은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뉴욕주는 1인당 5만 불까지 네. 예, 자동차에 탑승하셨던 분들 운전자는 다행인 거고 그 뭐 보험 팔리시에 어떤 분들 또 그런 질문도 하세요. 이제 그 사고가 나셨는데 탑승자가 타고 있었는데 탑승자 분들은 그 내 보험 팔리시에 이름이 네. 안 올라가 있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 팔리시에 그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 분들도 사고가 나시면은 네. 그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1인당 5만 불까지 치료가 어. 가능하시니까요. 네. 네. 물리치료, 통증치료 다 가능하시고 정밀검사, MRI도 다 가능하시고 뭐 전문의 상담도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네. 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네. 거는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이분은 이제 그 사고 나시고 이제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네네. 사고 리포트 하시고 클레임 넘버를 받으셨는데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이 보험 회사들이 참 머리를 많이 써서 네네. 그것만으로 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 외에 그 좋은 혜택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그 5만 불까지 치료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서면으로 그 No Fault Application NF2라는 폼이 있는데 네. 이거를 보험사로부터 받으셔서 한 2장짜리입니다. 네네.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접수를 시키셔야 돼요. 네. 전화상으로 리포트하고 클레임 넘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군요. 끝이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서면으로 접수하시는 거는 사고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그 양식 No 네. Fault Application NF2라는 폼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이게 그 우편으로 네. 접수가 돼야 됩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변호사 선임하시면 이게 변호사가 이제 다 해드리는데 네. 뭐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그냥 네네. 치료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거를 접수시키실 때 그냥 우편함에 넣지 마시고 네. 그 우체국에 가셔서 네.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네. 네, Certified Registered 네, 네. Return Receipt.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받으시고 그쪽에서 받으면은 사인한 게 다시 그 엽서가 다시 네. 돌아와서 이게 접수됐고 이제 그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보내셨는데 이게 분실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쪽에서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뭐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편물이 간혹 그 분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는 보냈다고 하고 상대방은 못 받았다고 하면 또 이것도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저희는 항상 그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네. Certified Mail로 보내고 그들이 받았다는 그 사인한 걸 저희가 다 받아서 키프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 접수를 해드리는데 저희는 분명히 보냈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고 이 보험사에서 그걸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그 커버가 안 되는데 네. 의뢰인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복잡해지고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네. 그들이 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네. 에비던스가 필요하니까 그들이 받고 사인한 거를 저희는 다 키프해서 파일에 다 넣어놓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 선임 안 하시는 분들은 음. 꼭 그거를 네. 보험회사에서 사인하고 받은 그 증거물이 필요하니까 네.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우리 못 받았다 하면 그거 그렇죠. 바로 그 네. 증거물 제시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보내시면은 치료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노폴트 접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셔서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차 보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어떻게 경찰들이 잘 오나요? 경찰들 잘 안 옵니다. 아직도 잘 안 네, 오나요? 네. 코로나 전에도 네. 경찰 특히 뭐 뉴욕시는 너무 네. 사고도 많고 네. 사건도 많기 때문에 경찰 911에 부르면 네. 어떤 분들은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네. 근데 요즘은 그동안 뭐 경찰이 또 많이 또 저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 경찰들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저 인력이 부족해서 네. 더 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경찰이 현장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도 굉장히 잘 안 올 때도 있는데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경찰을 그리고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음. 뭐 사람이 안 다쳤다고 얘기를 하면은 리포트를 안 써줘요. 네. 리포트 안 써주니까 꼭 뭐 경찰 리포트가 꼭 100%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있으면 그게 공문서고 그렇죠. 예, 네. 도움이 되니까 좀 만드시기를 저는 네. 권하는데 네. 그 꼭 뭐 사고가 나서 뭐 뼈가 부러지고 외상이 있는 것만 다친 게 아니고 네. 뭐 목이나 허리나 뭐 무릎이나 그렇죠. 좀 통증을 느끼셔도 인jury 다친 네. 거니까 좀 뭐 페인이 있다, 인jury가 네. 있다 얘기하시면 좀 경찰이 좀 빨리 현장에 오고 네네. 현장에서도 인jury가 있다고 음. 다친 것 같다, 상해가 네. 있다고 말씀하시면 리포트를 작성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경찰이 오지 않아도요, 뭐 운전면허증, 보험증, 차 번호 같은 것들 증거 수집을 좀 잘 네, 해두시면 중요합니다. 네, 도움이 중요하시고 될 것 경찰 같습니다. 리포트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필수는 아닌데 뺑소니 사고는 꼭 필요합니다. 네, 뺑소니 사고는 현장에 머무르시고 경찰 부르셔서 현장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현장. 네. 네. 자, 생활상담 오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끝난 후 917-300-006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준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이주연이었습니다.